네,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일단 교재는 형법 요론 메인 교재 기본서에 있고요. 부교재로 쟁점 정리 형법이 있죠. 그래서 부교재도 수업 시간에 좀 기본서에 좀 정리가 안 되거나 사례용으로 좀 쟁점 정리를 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은 부교재로 가름해서 같이 넘어가고 보기 때문에 부교재 자체는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험장용 법전, 웬만하면 시험장용 법전 보고 들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너무 무겁다 막 이런 거 아니면. 그래서 법전도 웬만하면 좀 많이 찾아보는 편이라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시험장용 법전도 있으셔야 되고, 법전이 너무 무겁다 그러면 이제 1년 차에는 형사법 법전이나 한글 법전 이렇게 책으로 얇게 나오는 거 있죠. 뭐 그것까지 보셔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법전을 계속 보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에 당연히 규정 내용이 들어가 있어도 똑같은 내용 공부할 때 법전은 계속 찾아보고 훈련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 이제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첫날 특히 첫 시간 같은 경우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고, 전체적인 교재 정리, 교재 진도 나가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재 진도는 많이는 안 나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어디를 펴보시냐면, 자, 형법 기본서 피셔가지고, 제일 앞부분에 보시면 목차 있어요. 목차를 펴놓고 이제 기본 설명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부터 우리가 지금 결국은 전국적으로는 변호사 시험, 그러니까 학교 졸업을 하고 졸업하자마자 변호사 시험 바로 이제 1월에 있죠. 이번 달 초에 있었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 이제 바로 붙어가지고 변호사 자격증을 따는 게 일단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무슨 학문적인 무슨 학위를 따려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결국은 수험 공부잖아요. 시험을 붙으려고 하는 공부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과목이 형법인데 당장에 이제 우리 변호사 시험 그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민사랑 공법은 그쪽으로 맡기고 이제 우리 딱 형사 영역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형사법이라고 하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묶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시험 같으면 형법 시험 따로 보고 형사소송법 시험을 따로 보고 하는 게 오히려 일반적이에요. 옛날 사법시험도 그렇고. 당연히 시험,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나 어떤 시험의 유형이 있어가지고 사법시험이랑 공통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예시 같은 거, 비교 같은 거 가끔씩 한 번씩 해요 또. 그래서 원래 일반적인 시험 같으면 형법을 따로 보고 형사소송법을 따로 보고 뭐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여러분들 시험은 공부는 따로 하지만 시험 자체는 형사법 통합으로 묶어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형법 따로 보고 형사소송법 따로 보고 기록 공부 이제 기록형이라고 또 하나 있어요. 그것도 따로 공부하고 따로 공부는 따로 하지만 항상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결국 내가 시험 볼 거는 이걸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출제되는 문제지를 하나로 받아가지고 푸는 형사법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야 이게 형사법으로 묶이는 과목이기도 하고 법의 특성상 형법 공부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형소법 공부할 때도 형법에서 배운 개념이나 형법에서 다루는 메인 개념 같은 거를 깔고 형소법에서 논의가 출발하고 논의가 내용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당연히 서로 영역을 칼같이 막 우리가 과목은 끊지만 당연히 섞여 나올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내용도 공유도 하고요. 그럼 이게 과목 공부를 따로 하고 시험을 따로 보는 거면 아 이거 형소 얘기는 형소에서 그냥 시험 보고 공부하면 되는 거고 지금 형법 공부, 형법 시험 보려고 하는 거니까 형법 위주로만 공부하자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할 수도 있는데 당연히 시험 자체가 형사법 통합이니까 항상 공부할 때 결국은 한 시험에서 같이 공부할 거니까 여기서 공부하든 저기서 공부하든 어쨌든 한번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똑같은 시험 봐야 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공부하는 단계에서 형법 형소를 막 끊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지워버리겠다 그냥 나중에 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수업도 마찬가지고 변시 수업 같은 경우 다른 이제 법행이나 아직 법행에서도 뭐 형법 사례 보고 형사 사례 보고 다 똑같거든요. 다른 시험 대비 수업과 달리 변시용 수업 같은 경우는 형법에서 형소 얘기 나오면 이건 형소 가서 배우세요. 물론 이제 여기서 배워야 될 거를 미루는 것도 당연히 있긴 한데 웬만하면 기초 개념 같은 거는 같이 설명을 해버립니다. 형소법 수업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결국 형사법 통합으로 한 과목으로 시험 봐야 되면 똑같고 결국은 형소 개념이 굳이 형법에서 막 언급되는 거는 이걸 알아야지 형법을 좀 더 제대로 이해하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설명을 굳이 끊어가지고 하진 않고 다 한꺼번에 다 웬만하면 설명을 하는 편이긴 한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간단하게 그냥 이거는 저희 가서 배우시라고 치고 우리 형법 배우는 것만 또 기본 강의 하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같이 설명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인 수업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배워야 될 거, 다른 과목에서 배워야 될 거를 지금 언급된 김에 같이 막 설명해버리고 엮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은 시험용으로는 되게 바람직한 방향인데 당장에 우리가 막 형법 개념도 못 배운 상태에서 막 형소 얘기가 나오고 특별법 얘기가 나오고 하면은 기본적인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시험을 보고 이 공부한 거 가지고 시험 대비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올라가더라도 그런 추가 설명 같은 건 웬만하면 합니다. 자, 어쨌든 다시 와가지고. 자, 물론 이제 책에서도 보겠지만 그럼 형법이 뭐고 형사소송법이 뭐냐의 가장 기본 개념을 간단히만 잡으면 이건 뭐 사회 시간에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어차피 다 책에 가가지고 텍스트로 다 풀어 써 있는 내용 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듣고 따라오겠다만 하시면 됩니다. 자, 형법이라는 거는 범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정하는 거다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자주 언급되는 예시죄를 하나 보고 가죠. 법전을 피셔가지고 형법 250조를 한번 보세요. 자, 형법전 딱 피셔가지고 제250조라고 숫자 있죠? 자, 250조 1항이 있고 2항이 있어요. 이것도 법전 처음 보시면 지금 써 있는 걸 보면 요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읽어요? 제250조라고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역시 제자 붙이고 숫자 1 붙이고 이렇게 동그라미 1이라고 써 있는 건 항이라고 읽어요. 이것도 다 약속이 지칭하는 약속이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맞춰서 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항, 2항이 있고 1항에서 또 하위 목차로 가면은 뭐 호, 각 이렇게 막 가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다음에 나오면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듣다 보면 익숙해지는 건데 그냥 한번 먼저 듣고 가면 되니까. 자, 그래서 250조 1항이에요. 그냥 읽어보시면 이미 제목에도 써있죠. 앞에 살인 존속살해 해서 살인이 1항에 붙고 존속살해가 2항에 붙는 거예요. 1항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사형이다라고 우리 형법이라는 법률에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사람을 살해한 자라는 게 뭐야? 살인죄라는 범죄가 이런 거다를 지금 형법 250조 1항 형법이라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거야. 살인죄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일단 출발은 뭐야? 250조 1항을 펴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게 살인이다라고 써 있는 대로 그냥 답변을 하면 일단 맞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형벌이라는 거야? 사람을 살해한 사람, 사람 원래 죽이면 안 되는 건데 죽인 나쁜 놈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어떤 식으로 처벌한다고 뒤에 써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사형, 죽여버리는 거고 무기징역, 평생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 가둬두는 거죠. 그리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기간을 정해서 근데 하한이 얼마야? 5년 딱. 아무리 법관이 재량으로 깎아주고 싶어도 일단 기본적인 법정형은 5년까지만 되고 5년 이상 더 올려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한이 5년이고 상한은 여기는 안 써있는데 이제 다른 규정에 써있는 건 30년 이하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건 앞으로 배우면 돼요. 자, 그러니까 형법이라는 딱 살인죄가 뭐냐, 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되냐 누가 질문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형법에서 그 살인죄를 정하는 법률 250조 1항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살인죄라는 범죄는 사람을 살해하는 거다라고 써 있는 거고 그걸 어떻게 처벌하냐가 형벌이에요. 형벌을 과한다는 표현이죠. 형벌을 부과하고 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게 형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러이러한 범죄가 이런 거다. 그리고 그런 범죄를 범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한다라고 규정하는 법률을 말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뒤에 가면은 정말 짧게 줄여가지고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건 사회 시간에도 나오는 단어죠. 죄형 법정주의야. 사람 때린 거 가지고 살인죄를 의율할 수 없는 건 살인죄라는 것 자체가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니까 정하고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살인죄가 된다예요. 그래서 범죄할 때 죄자고 형벌할 때 형자예요. 범죄와 형벌은 법에서 정하는 대로만 한다 이렇게 죄형 법정주의 이런 것도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지금 뭐 이런 용어 세부 의미를 막 쓰고 정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듣고 버리시면 돼요.
어차피 수험에서 필요하고 정리한 건 다시 책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은 뭐겠어요? 자, 이제 소송이란 말이 붙잖아요. 역시 간단히만 쓰면 어차피 형소법 가서 또 이런 거 따로 배워야 돼요. 형법을 실현하는 절차를 정하는 법률이에요. 그럼 방금 같이 아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찔러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살인죄라는 게 성립하는 거고 그 사람을 결국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징역 15년 같은 거 막 때려가지고 교도소에 막 가두고 막 이런 식으로 처벌. 일단 살인죄라는 게 성립되는구나 평가한 다음에 그에 대한 법에서 정하는 처벌까지 가야겠죠. 그럼 살인죄를 범한 나쁜 놈한테 너 법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너는 네 스스로 죽어 사형해서 죽어라 그런 식으로 당연히 안 죽을 거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어떤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이 있으면 그 인간을 붙잡아다가 이 인간이 진짜 죽인 게 맞는지, 왜 죽였는지, 범행의 동기는 뭔지, 뭘로 죽였는지, 공범은 있는지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해서 그 사람의 범죄 혐의 같은 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힌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냐면 재판으로 보내요. 법원으로 보내가지고 그 재판을 이제 형소법에서 공판, 공개재판의 약자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재판을 받게 해서 뭐가 나와야 돼요? 너는 살인죄고 유죄다 이렇게 해서 징역 10년에 처한다,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판사가 재판 판결을 때리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돼요? 사람 죽이는 사형에 처하는 것도 그냥 기분 나쁘다고 막 목을 쳐서 죽이는 게 아니라 다 법에 정해진 대로 교수형에 처하고 뭐 유기징역 같으면은 교도소에 가둬가지고 15년 동안 밥 먹이고 재우고 일 시키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게 잡아놓고 그런 식의 교도소에 가두고 벌금이면 돈 뺏고 하는 걸 집행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하고 재판하고 교도소 끌고 가서 집행까지 하는 일련의 절차가 형사 절차예요. 형사 소송 절차, 뭐 수사 절차, 소송 절차 같은 건 전체를 말하게 되면 이것도 말을 다 이제 형사소송법 가서 배우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뭐요? 그런 식의 어떤 나쁜 놈을 붙잡아다 수사하고 재판하고 교도소에 쳐놔서 가둬두고 하는 일련의 형사 절차도 당연히 아무리 나쁜 놈이지만 맘대로 하면 안 되겠죠. 그걸 다 뭐요? 법에서 정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일련의 형사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를 정하는 게 형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히 말하면 그런 형법을 실현하는 형사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제 이런 식의 개념이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고 시험 보고 해야 될 형사법이 이런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책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형법을 범죄의 이런 식의 실체를 정하는 법이다라고 해서 형법을 실체법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해요. 실체라는 단어는 항상 살인죄 같으면 사람을 죽였냐 안 죽였냐 이런 범죄의 실체 관련을 실체라는 표현을 항상 쓰거든요. 그러면 형사소송법 뭐겠어요? 어떤 범죄의 실체를 정하는 게 아니라 살인죄를 정한 거는 형법인 거고 그 사람을 어떻게 붙잡아올 거고 어떻게 재판할 거고 어떻게 교도소에 가둘 거냐니까 그런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라 그래서 절차법의 성격을 갖는다라. 다 책에서 다시 나와요. 그냥 가볍게 듣고 비교 정도 하고 내가 앞으로 배울 게 이런 거구나 감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단계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체법으로서 형법과 절차법으로서 형사소송법을 차근차근 공부해가지고 이제 변시에서 변호사 시험에서 형사법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비교 잡아두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형법 배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설명. 이제 변시를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처음 공부하는 거여가지고 아직 변호사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과목이 어떻게 되고 당장에 뭐 배점이 어떻게 되고 시험의 유형이 어떻게 되고 요런 게 아직도 감이 안 잡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거 그냥 가볍게 설명하는 거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뭘 해보셔야 되냐면 무슨 당장에 문제풀이 이런 게 급한 게 아니라 일단 문제가 어떻게 구성되고 내가 지금 열심히 3년 넘게 3년 공부해가지고 이제 중국적으로 봐야 될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왜냐면 오늘 교재 진도도 많이 안 나가니까 그렇게 복습할 것도 많이 없거든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 변호사 시험이라고 딱 치면 그 법무부 변호사 시험 사이트가 떠요. 거기 수험 자료실에 들어가면 기출문제가 다 파일로 업로드가 돼 있어요. 공개해가지고.
그러면 딱 오래 거나 아니면 가장 간단한 것도 제일 1회차 시험이 제일 간단하긴 하니까 뭐 몇 회차 상관없이 한 회차짜리 딱 문제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또 형사만 우리가 결국 공부할 게 민형공이죠. 민사법, 형사법, 공법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다 다운 받아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것처럼 그때 방금 오전에 설명한 것처럼 시험이 형사법이라고 해도 유형 자체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주관식이 2가지 유형에서 기록형이라는 게 뭐라고 막 하더니 실제로 문제지가 이렇게 돼 있구나를 실물을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제 변호사 시험 설명으로 와가지고 자 변호사 시험에서 형사법 과목을 볼 겁니다. 한 과목이에요. 그럼 내가 형사법 준비를 위해 가지고 형사법이 가장 기본의 형법하고 형사법으로 구성되는 거고 과목 법적 성격 같은 것도 아예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따로따로 과목을 2개로 잡아가지고 하는 거야. 근데 궁극적으로는 3개를 잡습니다. 내가 형사법 시험을 보기 위해서 3과목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2과목을 잡는 거하고 3과목을 잡는 거하고 무슨 차이냐면 당장에 여러분들이 공부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면 돼요. 내가 3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졸업하고 변시볼 전체 막 3년 공부 계획을 세운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만약에 이제 NC 3년 차 같으면 아니면 내가 변시를 한 번 2번째 보고 하는 거 같으면 1년 계획을 생겨가지고 과목별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수업을 듣고 교재 정리하고 공부로 몇 바퀴를 돌리고 이제 다 이제 1년 계획 딱 세워가지고 마무리 12월까지 한 다음에 1월 초에 딱 다음에 시험을 보겠다. 1년 과정으로 공부 계획을 짜든 3년 과정으로 공부를 짜든 어쨌든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면서 잡을 때 형사법을 2과목으로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는 거랑 3과목으로 딱 잡아가지고 당연히 이제 완급 조절을 해요. 형법이 제일 날짜가 많이 잡힐 거고 형사 기록이 제일 짧게 잡히거든요. 절반 이하로. 그런 식으로 계획 세울 때도 2과목 잡는 거랑 3과목 잡는 건 달라요. 3과목으로 잡는 거를 추천하고 웬만하면 바람직하다고 얘기해요. 여기서 뭔가 자기가 정말 특별히 난 이렇게 하겠다 막 고집이 있고 그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웬만하면 추천하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자, 3번째 유형으로 기록형이라는 걸 잡아요. 이 뭐가 뭔지도 모르겠죠. 자, 일단 과목으로 하면 3과목인 거고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 딱 시험지를 형사법을 딱 다운을 받아가지고 시험 유형으로 보면 시험 유형으로 봐도 3가지인 게 그래서 시험지를 한번 다운받아서 보셔야 돼요. 다른 시험하고 여러분들 시험은 완전 결이 다르거든요. 사시하고도 달라요. 자, 시험 유형으로도 3가지를 끊어 잡아요. 이건 아예 시험지를 보시면 시험 시간이 아예 달라요. 선택형 시험 보는 시간, 사례형 보는 시간, 기록형 시험 보는 시간, 시험 시간도 다르고 문제지도 따로 받고 쉬는 시간 중간에 다 끊어가지고 따로 봅니다. 여기서 형사 기록형이 나오는 게 아까 과목의 3번째를 잡는 거거든요. 자, 선택형은 흔히 말하는 객관식이죠. 그리고 사례 기록이 흔히 말하는 주관식이에요. 논술형. 객관식은 말 그대로 오지선다. 딱 오지선다로 나오죠. 오지선다로 찍어 그냥 정답 맞추면 되는 건데 주관식은 백지 답안지에다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 맞추고 서술, 주관식으로 이제 서술을 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다 수기로 썼고 요새 같으면 이제 컴퓨터로 친다고 바뀐다고 했는데 아직 제도적으로는 안 됐죠. 손으로 쓰든 타이핑을 해서 쓰든 어쨌든 백지 상태 답안지에 주관식 내 손으로 써야 되는 유형이 사법시험으로 비교하면 사시 1차가 객관식이었고 사법시험 2차가 사례형이었어요. 기록형이라는 건 사법시험에서도 요구하지 않던 유형이고 이제 사시 붙은 다음에 연수원,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실무 과목을 배우면 하는 게 이제 기록형 시험이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로스쿨 3년 내내 이제 변시해서 이걸 한꺼번에 다 다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유형만 끊어볼 것 같으면 공부가 편해요. 근데 3가지 유형을 한꺼번에 같이 준비해서 같은 날 시험을 같이 봐야 되니까 따로따로 다 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사례형이라는 건 뭐 지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와닿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문제지를 눈으로 한 번 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형인 거 기록형이 따로 있다는 거구나. 그냥 문제지를 보시면 돼요. 자, 문제지가 어떻게, 자, 그냥 객관식, 선택형은 오지선다 객관식인 거고. 자, 사례형 같은 경우에 가볍게 듣고 버리세요. 뭐 추상적으로 설명해가지고 와닿지도 않아요. 지금은 아직 배우지도 않아가지고.
자, 문제지를 딱 봉인지를 뜯어가지고 문제지를 피면 한 페이지에 쫙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정리가 돼 있고 형법 문제 같으면 마지막에 질문이 써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사실관계 그럼 여기 뭐가 써 계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채무자가 돈 안 갚고 막 버티고 하니까 찾아가서 왜 돈 안 갚아? 이렇게 시비가 붙어가지고 싸우다가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찔러 죽였다 막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의 사실관계를 쫙 써주고 사례시험 같으면 한 페이지 쫙 정리가 돼가지고 깔끔하게 쫙 써 있어요. 물론 실제 시험 엄청 복잡하긴 하죠. 사람도 여러 명 나오고. 자, 그래서 막 갑을병이 이런 식의 나쁜 짓을 한 게 있고 형법 질문이 딱 이렇게 끝나요. 지금 문제에서 이렇게 사람이 막 사람 찔러 죽이고 막 때리고 막 같이 막 훔치고 막 뭐 도망가다 또 때리고 막 난리 법석을 피운 다음에 그럼 이런 등장인물이 이제 갑을병정으로 지칭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식의 내가 문제에서 깔아준 사실관계 등장인물 갑과 을에게 나쁜 짓 한 게 있으면 그걸 네가 이제 배운 걸로 평가해서 갑과 을에게 무슨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검토해서 논해서 논쟁해서 구구절절히 써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갑과 을의 죄책은 이래 죄와 책임이에요.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나오면 아까 이제 살인죄 읽어본 거 있죠? 사람이 사람 찔렀으니까 형법 250조 1항에 따라서 살인죄라는 죄가 성립합니다라고 쓰는 게 여러분들 이제 답안에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답안이라는 게 이렇게 답안이 있으면 자 이게 이제 1번 문제예요. 그럼 1번 문제에서 결론은 뭐라고요? 사람이 사람 찔러 죽였으니까 살인죄라는 게 성립합니다라고 쓰는 건데 이렇게 한 줄 쓰고 끝낼 것 같으면 그냥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죠. 그럼 우리는 결국 뭘 써야 되냐는 거냐면 일단 결론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을 내림에 있어가지고 논리적인 검토 논증 과정을 구성을 맞춰가지고 득점을 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다 구성이 있어요. 다시 설명도 할 거예요. 답안 구성 같은 것도. 그래서 구구절절히 논증을 해서 최종적인 답까지 맞추면 답 맞춘 거에 대한 몇 점, 배점이 들어가고 구구절절히 구성에 따라 맞춰서 논증한 거에도 구성에 맞춰가지고 배점이 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0점 만점으로 해서 시험 보는 게 이런 사례형 시험이 있습니다. 배점을 보시면 그런 것도 문제집 다운받고 하시면 다 써 있을 거예요. 시험 공고란 같은 것도. 생각보다 객관식 비중이 절반 이하죠. 절반 미만이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는 당연히 진입장벽 자체가 객관식이 되게 접근하긴 객관식이 좀 진입장벽이 낮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부 순서도 객관식부터 하는 게 맞긴 한데 너무 객관식 공부에 매몰되지 말라고 이런 개관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냥 당장에 배점만 보는 거 상식적으로 이거 100점밖에 안 돼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결국 어디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맞겠어요? 주관식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주관식은 도합 지금 300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제일 처음 공부하고 이게 일단 당장에 문제가 풀리고 답이 맞다 틀리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전체 내가 공부에 쏟아야 될 시간이 100이면 객관식에다 뭐 50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공부가 지금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계획 잡을 때도 한 번씩 좀 너무 막 이런 엉뚱한 데 집중하지 말라고 지금 막 미리 설명하는 것도 있어요. 지금 이게 와닿지가 않죠. 문제를 안 봐가지고. 자, 기록이라는 건 뭐냐면, 자, 뭔지 몰라요. 이렇게 설명 들어가면 뭔지 모를 거니까 그냥 가볍게 듣고 버리세요. 왜냐면 기록도 기록 공부도 아예 따로 해야 되니까. 자, 아까 사례형은 뭐라고요? 물론 이제 몇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1문이라면 딱 한 페이지 보통 끝나거든요. 문제가. 문제지 봉인지를 딱 받으면 문제지 자체가 몇 장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봉인지로 붙어 있으면 그 몇 페이지에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 정리된 그냥 답만 쓰면 돼요. 물어보는 거 맞춰가지고. 근데 기록형 같은 경우는 문제지를 딱 받으면 문제지가 두꺼워요. 왜냐하면 문제지 자체가 50페이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당장에 50페이지니까 장수로 따지면 20장이 넘는 거죠. 그럼 이게 봉인 딱 돼가지고 문제를 딱 받으면 문제지 자체가 되게 두툼합니다. 그럼 역시 답안은 백지에다가 답안 쓰는 거 똑같아요. 분량도 사례형이랑 똑같거든요. 답안지 분량 자체도. 여러분들은 답안지 분량도 한정된 시험이어가지고 한정된 분량에서 어떻게 또 답안을 써야 될 거를 꾸역꾸역 쓰는 것까지 훈련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또 이게 답안지 분량에 제한이 없는 시험이 있고 답안지 딱 주는 분량에 제한이 있는 시험이 있으면 또 답안 쓰는 접근 방법이 다른데 여러분들은 제한도 있어요. 또 자, 쓰는 건 똑같은데 문제지 자체가 50페이지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사법연수원 기준으로 하면 이 기록형 시험이라는 거 어디 가서 배운다고요?
사실을 최종적으로 합격한 다음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해서 실무 과목, 실무 대비해가지고 실무 교육 받을 때 보는 시험의 유형이 기록형이에요. 그럼 가볍게 얘기하면 기록형 시험이라는 게 형사에서 어떤 거냐면 증거, 재판, 수사 기록, 아까 형사 절차에 수사하고 재판한다 그랬죠? 그런 수사 기록과 재판 기록, 기록을 던져줘요. 실제 막 고소장이니 피의자 신문 조서니 증인 신문 조서니 이런 증거 사실 인정 관련해서 기록 같은 거 실제 기록 유형 맞춰가지고 50페이지인데 실제 기록 페이지로 따지면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실제 기록이에요. 수사 기록이고 재판 기록이니까 이게 짧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간단한 사건이어도 한 100페이지 넘는 거를 이제 시험용으로 시험 답안 문제 풀고 답안 쓸 때 필요 없는 건 생략해서 쳐버리고 꾸역꾸역 이제 줄여가지고 시험용으로 50페이지 맞추는 거예요. 실제 기록은 1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수사 기록이나 증거 기록 같은 걸 던져주고 결국은 뭘 판단하는 거라냐면 물론 이제 유형이 다르긴 한데 실제로 판단하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판사 입장에서 이 인간이 진짜 찔러 죽이면 유죄인 거죠. 이 인간이 근데 재판 수사 기록을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지금 살인죄로 막 처벌해달라고 기소해서 올라오게 되는데 재판을 내가 기록을 막 분석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찔러 죽인 게 아니다, 무죄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록을 보고 증거를 보고 분석해가지고 논증을 따져보고 기록 분석을 해봤더니 이 인간이 찔러 죽인 게 맞다. 그래서 이 인간은 유죄다 쓰는 거예요. 결론 자체가. 아니 뭐야 기록 분석을 해보고 따져봤더니 이 인간은 억울한 아저씨야. 계속 재판에서도 난 찔러 죽인 적 없다. 억울하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50페이지 넘는 수사기록, 재판기록 분석을 막 해보고 다른 사람 말고도 맞춰보고 막 CCTV 영상 정리된 것도 막 비교 분석해봤더니 이 사람은 억울하다, 무죄다라고 판사 입장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논증해서 결론 내리고 문제 자체는 수사기록, 재판기록을 수십 페이지 걸쳐가지고 주는 시험이에요. 그럼 당연히 딱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드는 생각이 뭐야? 당장에 뭔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지 자체가 한 페이지에 깔끔하게 정리된 거 가지고 분석해서 답안을 쓰는 거랑 50페이지에 흩어져 있는 거를 막 한 장씩 넘기는데도 시간이 걸릴 거잖아요. 읽어보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50페이지니까. 그거를 막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또 분석하고 비교 분석해가지고 답안을 쓰는 거랑 후자가 훨씬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험 시간 자체가 사례형도 2시간이면 기록형도 2시간이에요. 이게 배점으로 따지면 이게 200점이고 2시간이면 이건 100점이니까 왠지 1시간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시험의 유형 자체가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시험 유형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험 시간도 헤비하게 많이 잡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 이제 상대적이죠. 상대평가에서 내가 이제 합격률을 이제 합격 인원수 딱 따져가지고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나보다 상대적으로 절반 이상을 제끼고 내가 그 사람보다는 점수를 더 받아야지 붙는 시험이잖아요.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그럼 실질 경쟁자예요. 바닥 깔아주는 정말 공부 안 하는 사람들 말고 딱 커트라인 딱 몰려가지고 이 사람을 정말 제껴야지 내가 붙는다 이렇게 실질 경쟁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뭐 좋은 표현은 아니죠. 실질 경쟁자들 사이에서 점수 변대 인력이 생기는 거는 객관식이 아니에요. 비중도 적을 뿐더러 객관식은 어느 정도 그래도 확실히 공부하면 점수가 대충 비슷비슷해져요. 근데 생각보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주관식이에요. 일단 답 맞춘다. 객관식은 답만 맞추고 그냥 맞추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아니면 돈데 주관식 같은 경우는 답 맞추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도 중요하다고요? 이렇게 구구절절히 논증해서 검토에 쓰는 거 사례 같으면 당장에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오래 걸리죠. 그 문제를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역시 답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떤 식의 논증을 거치고 당연히 시험에서 요구하는 구성도 있고 논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논증을 또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 맞춰가지고 쓰는 것도 중요해요. 과정도 중요하고 답안에 현출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대평가에서 점수 변별이 생기는 거는 이쪽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쪽은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이랑 아직까지도 점수 편차가 좀 나는 편이에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공부를 순서대로 하거든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부를 하다 많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전체가 100이면 여기다가 보통 생각 안 하고 공부하면 여기다 50을 쏟아붓기 때문에 50을 쏟아붓고 나머지 50을 여기다 이제 그 다음에 하죠. 한 40 정도 해요. 그럼 나머지가 원래는 한 여기다가 한 30 정도를 쏟아부어야 될 것 같은데 남은 게 10밖에 없으니까 이게 밀리다가 약간 포기하고 구멍 생기는 사람들이 생겨요.
과목 유형으로 따지면. 그래 생각보다 기록 공부는 좀 덜 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편이에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상대평가에서 생각보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점수 편차를 벌릴 수 있는 게 이쪽이에요. 사례랑 기록에서 생각보다 점수 편차가 많이 나고 거기서 객관식 좀 덜 맞춰도 역전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합니다.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지금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볼 시험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리고 이것만 딱 문제인지 하시면 돼요. 물론 객관식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객관식 공부도 하는 게 맞긴 한데 궁극적으로 나는 변시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를 일단 문제인지를 한번 하고 가세요. 그 정도 설명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와가지고 자, 내가 봐야 될 시험 유형으로도 객관식이랑 주관식, 사례형, 기록형이 있는 거고 다시 내가 이제 이런 유형의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될 과목으로 따지면 일단 기본은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실체법하고 절차법이에요. 여기서 공부한 거 가지고 객관식 형법, 객관식 형사법, 통합 형사법 객관식으로 문제 풀어서 맞추는 거고 여기서 형법, 형사소송법 공부한 거 가지고 사례시험 같은 경우도 이 사람한테 무슨 죄가 성립하냐는 형법 문제인 거고 사실관계 쫙 써준 거에서 이제 2번 문제가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이렇게 막 영장도 안 받고 막 체포 붙잡아다가 가두고 막 수사도 하고 물건도 뺏고 막 압수수색하고 했을 때 이런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행위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런 식의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도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록형이라는 것도 뭐겠어요? 당장에 유죄다 무죄다 같으면 살인죄가 뭐냐를 내가 머릿속에 형법에 배운 게 있어야지 살인죄가 되냐 안 되냐를 따질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의 유형 자체가 수사 절차에서 한 거, 재판에서 한 거를 다 기록을 아예 그냥 생으로 준다 그랬죠? 당연히 형사소송법까지 배운 게 있어야지 그런 절차 과정에서 이게 어떤 절차에서 이렇게 나온 기록이고 이게 문제지구나를 이해를 하고 읽고 그 형사법에서 맞춘 거가 결국 배운 거가 답안 구성까지 들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형법과 형사법을 배워야지 기록 문제를 읽을 수가 있는 거고 분석을 하고 답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법만 배우고 기록 공부하는 거 없거든요. 형법만 배우고 사례시험 다 풀 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형법 부분은 풀 수 있어도. 그런 식으로 당연히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배운 거 가지고 기록시험도 보고 문제 풀고 답안 쓰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세 번째 과목 유형에서도 기록형을 잡지만 내가 준비해야 될 형사법 과목으로서도 세 번째 기록형을 따로 잡아요. 따로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 과목을 잡는 의의는 뭐예요? 당장에 공부계획 세울 때도 형법 공부기간, 형사소송법 공부기간 이렇게 잡을 거고 당장 이렇게 과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뭐야? 내가 결국 시험 준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교양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시험을 목표로 하는 공부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장에 궁극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시면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내일 형사법 변시를 보는 날이야. 변시는 또 날을 한 4일, 시험은 4일이고 중간에 하루 쉬니까 전체 시험 기간은 5일이죠. 그럼 내가 당장에 오늘 공법 보고 내일 형사법 볼 거예요. 그럼 이미 오늘 공법 시험까지 보고 이미 지쳐있죠 지금. 그럼 오전 오후 시험 보고 집에 와가지고 좀 씻고 저녁 좀 먹고 좀 쉬다가 눈 떠가지고 아 내일 그래도 형사법 봐야 되니까 내일 시험 볼 거 내가 오늘 저녁에 봐야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빨리 준비해도 한 8시부터 이제 내일 공부할 거 보는 거거든요. 그럼 저녁 8시부터 그래도 시험이니까 내일 시험이니까 한 새벽 1, 2시까지 공부한다 치면 한 4, 5시간 남거든요. 그 시간 동안 내가 3년 넘게 열심히 공부한 전체 형사법을 내일 이제 선사기 시험 3가지 유형 시간 맞춰가지고 다 봐야 되니까 전체 내가 3년 동안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를 전체 한 바퀴를 다시 한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당장에 뭐가 필요해요? 과목별로 교재가 있어야 돼요. 내가 3년 동안 그냥 생으로 하얀 교재 새 책도 아니죠. 3년 동안 수업 듣고 내가 혼자 공부하면서 그 반복해서 복습하고 막 해독수 늘리면서 공부한 정리한 일단 책이 있어야 되고 그 책을 다시 한번 쫙 읽어봐야 리마인드를 시키고 다음날 이제 시험장 들어가면 내가 공부한 거 리마인드 해가지고 시험 문제 풀어야 되니까 당장에 교재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재 세팅이 되려면
수험법학은 독학하는 거 없어요. 어떤 과목이든. 아무리 뭐 비중이 약한 과목이 뭐 선택 과목 하더라도 혼자서 책 보고 공부하는 건 없어요. 당연히 교재 정리를 하려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뭐 학원 수업이든 학교 교수님 수업이든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정리한 교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생교재도 아니고 내가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리해 놓은 교재여야 돼요. 당장에 우리 책만 봐도 이게 지금 몇 페이지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정리가 안 돼 있는 이렇게 하얗게 새 책인 상태에서 내일 시험 본다 그러면 이 책이 몇 시간 만에 이 물리적으로 읽는 거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시험 전날 한 4, 5시간 안에 이걸 한번 쫙 보고 들어간다 치면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형소도 봐야 되고 기록도 따로 봐야 되죠. 그럼 당연히 뭐야, 수업 들은 걸 바탕으로 체크가 되고 밑줄이 쳐지고 막 포스트잇 붙여있고 이제 막판에 가면 책이 엄청 지저분해져 있어요. 손이 막 손때 타고 막 낡아가지고 너덜너덜하고 막 여기는 별표 쳐있고 여기는 막 색깔, 여기는 형광펜, 여기는 포스트잇 난리도 아니죠. 그런 식으로 정리된 교재. 그리고 정리를 하려면 뭘 정리하고 표시할지 수업에서 들은 걸 바탕으로 해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판단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엉뚱한 데다가 밑줄 치거든요. 독학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수업 들은 거 바탕으로 정리된 교재, 그리고 정리한 걸 바탕으로 또 뭐야, 이미 3년 넘게 1년 넘게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본 교재예요. 같은 교재를 여러 번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지 이 책을 한 번 보고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버릴 것 같으면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식의 교재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세 번째 과목으로 잡는다는 말은 뭐예요? 기록형 용으로도, 기록용으로도 별도 교재가 있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옛날에 이제 변시가 지금 이제 10년이 넘었잖아요, 시험이. 한 변시 1, 2, 3, 4회차까지만 해도 뭐 그분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때 시험 볼 때는 형사법을 준비한다 그럴 때 기록 공부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록 공부 따로 안 하고 그냥 객관식 사례 공부한 거 가지고 대충 그냥 답안지 대충 그냥 채워가지고 그냥 내도 붙던 데 지장이 없던 시절에 딱 변시 1, 2, 3, 한 4회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시험 분위기 한 번씩 바뀌는 게 딱 5회차 때 한번 딱 바뀌고 한 7, 9회차 때 한번 딱 바뀌는 게 난이도 같은 게 계단식으로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상대평가에서 이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험생들의 전체 레벨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까지도 별도를 공부를 따로 해서 정리를 한 걸 바탕으로 시험장에 들어가야 상대평가에서 이제 남들 제끼고 무난하게 붙을 만큼 딱 점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기에 공부하셨던 선배들이 와가지고 뭐 기록 같은 거 그냥 따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거 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하면 돼 막 이렇게 하시는 조언을 하신 분들이 은근히 생각보다 많거든요. 주변에 되게 조언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학교 들어간다 그러면. 근데 그런 식의 초기에 시험 보신 분들의 조언은 적당히 걸러 들으셔야 돼요. 어떻게까지 제가 얘기하냐면 그 당시 준비해서 시험 보는 변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고 봐야 될 변시는 그냥 동일성이 없어요. 다른 시험이에요. 난이도나 공부해야 될 분량에서 한 절반 이상 더, 그러니까 공부해야 될 분량 자체가 한 절반 이상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이거 따로 안 해도 돼요. 그때는 학원에서 기록 강의 자체를 정규 강의 개설 아예 안 했어요. 안 봐도 되는 거니까 수요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세 번째 과목으로 잡아가지고 따로 기본 강의도 따로 해요. 따로 돌릴 정도 비중이 잡히니까 여러분들 공부 계획 세울 때도 과목을 3개를 잡으셔야 돼요. 형법 공부하고 그 다음에 형소 공부하고 이거 2개 공부한 걸 바탕으로 기록 공부로 가셔야 돼요. 형법이랑 형소는 바꿔서 배우셔도 돼요. 순서를. 형소부터 공부하셔도 되거든요. 좀 어렵긴 해도. 근데 기록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 2개를 배운 다음에 넘어오셔야 돼요. 그만큼 난이도도 높다는 얘기거든요. 형법이랑 형소를 한 번씩은 다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기록 분석하고 답안 쓰는 걸 하기 때문에 순서도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사시 시절로 기준을 잡으면 1차 객관식, 2차 사례까지 배워서 시험까지 붙은 애들을 걸러낸 다음에 그걸 연수원에 가둬놓고 원래 가르치고 시험 보는 게 이쪽이에요. 당연히 그 순서를 생각해봐도 이거는 나중에 배우는 게 맞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 세팅할 걸 딱 잡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세분해서 보면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은 계속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시험, 뭐 수능이나 뭐 하다못해 로스쿨 입시 같은 걸 생각해 보면 시험에서 내가 제대로 시험을 무난하게 붙기 위해서 시험에서 내가 시험 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를 전체를 100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다른 시험은 한 120 공부해야 돼요. 왜? 시험장에서는 항상 내 실력 발휘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와가지고 어떤 시험이든 내 실력을 막 100%, 200, 120% 발휘해가지고 시험을 잘 봤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어떤 시험이든 들어가면 뭔가 아쉽고 내가 공부했는데 빼먹은 게 생기고 뭔가 컨디션이 항상 안 좋죠. 그럼 내 평소 실력이 한 80밖에 발휘를 못한다 치면 당연히 뭐야? 시험에서 필요한 게 100이면 내 평소 시험장에서 80밖에 발휘 못할 거니까 공부량 자체를 한 120 정도 해가지고 120 공부한 거에서 80 끊으면 대충 100 정도 맞겠다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다른 시험은 시험에서 필요한 게 100이라 그러면 그거보다 더 오버해가지고 120을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맞아요. 특히 수능 같은 거는 문제량 이렇게 막 양을 늘려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거를. 자, 근데 변호사 시험은 그렇게 접근하시면 망하는 게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하면 객관식에 50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습관대로 공부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 과목으로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에 필요한 게 선사하기 이렇게 내가 세 가지를 공부한다고 하고 전체 100을 공부하는 게 완벽한 공부라고 치면 한 80 정도만 하라 그래요. 수업 자체도 이쪽으로 갑니다. 왜? 여러분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공부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또 형사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민사는 여기다가 분량을 1.5를 잡아요. 기본적으로. 배점 자체도 민사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배점으로 따지면 1.5인데 실제 공부량으로 따지면 1.7 정도 잡아요. 과목도 하나 더 많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3년 동안 아예 그냥 법학이라는 걸 한 번도 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으로 딱 입학해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한 거 가지고 이걸 다 준비해야 되면 물리적으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뭔가 밀리고 뭔가 치이고 막 할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냥 제가 생각하라고 그러냐면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스템 자체가 3년 안에 공부할 수 없는 물리적으로 이게 제대로 완벽하게 공부가 안 되는 거를 그냥 여러분들 가둬놓고 들들 볶는 거거든요. 상대평가로.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완벽한 공부를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완벽한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졸업을 못 해요. 객관식 공부하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항상 여러분들 목표는 내가 더 하고 싶어도 한 80 정도만 하면 붙는 거예요. 그럼 이 남는 시간, 원래 한 40을 더 했어야 되는데 남는 시간은 어디에 쏟아부셔야 돼? 여기다 쏟아부셔야 됩니다. 역시 또 사례도 완벽하게 120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왜? 이게 아직 남았어요. 이게 제일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항상 시간 분배가 중요하고 우선순위를 잡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시간이 없는 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쳐내는 거를 우선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안 하다 올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강의도 한 바퀴씩 돌리고 선택형 기출 같은 것도 좀 풀어보는 연습도 들어가고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감이 올 건데 미리 한번 들어두시면 나중에 그때 첫날 한 소리가 그런 소리겠구나가 이제 떠오를 겁니다. 좀. 그래서 완급 조절을 확실히 하시고 너무 완벽하게 막 객관식 마무리하고 사례 너무 완벽하게 형법 공부 마무리하고 형소 이렇게 욕심 부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라서 좀 그런 식으로 스스로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렇게 막 줄 세우고 지금 구성 얘기하는 게 지금 형법학 안 필요도 없어요. 우리 메인으로 공부할 거야.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 결국 우리가 시험 붙으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의 공부 계획이나 공부 방향 잡는 데 이런 걸 좀 참고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공법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헌법 행정법의 세 번째로 공법 기록형을 세 번째 유형으로 따로 잡는 거예요. 민사로 넘어가도 민법의 민사소송법의 민사기록이에요. 물론 또 민사는 상법까지 붙죠. 그리고 민사기록 같은 경우는 민사기록을 풀기 위해서 과목을 두 개 원래 집행법하고 보존법을 따로 잡아요. 그러니까 민사가 과목이 훨씬 더 많아요. 공부해야 될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형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사보다 훨씬 간단해요. 어쨌든 다시 와가지고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일단 뭐가 있어야 돼요? 교재가 있어야 돼요. 기록은 좀 따로 얘기할게요. 일단 형법 기본서, 형사소송법 기본서입니다. 기본서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전날에나 시험 아침날도 한두 시간 공부하거든요. 시험 아침에도 일찍 시험장 가가지고 한두 시간 공부할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공부해야 돼요. 그때 멍 때린 사람 없죠. 그러면 내가 아침에 딱 그 쟁점에 대한 급할래 태도가 뭐였지 갑자기 막 아리까리 해가지고 책을 막 찾아볼 일이 있을 때 기본서라고 타이틀을 다는 건 뭐야? 최소한 수험적으로 필요한 기본 내용, 정말 불이타가 아닌 이상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이 판례 태도나 이 개념 같은 걸 찾아보자고 했을 때 기본서 어디인가에 그게 써 있으니까 기본서예요. 시험에 필요한 게 다. 대신에 이제 책이 두껍죠. 다 들어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책 정리도 필요한 거고. 자, 어쨌든 그런 식의 내용 정리된 책이 하나 있어야 돼요. 뭔가를 찾아보고 싶을 때 딱 찾으면 나오는 책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이제 언급하는 책은 수업까지 들은 다음에 정리된 건 당연히 기본인 거니까 이제 언급도 안 하는 거고. 자,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기본서가 너무 두껍고 정리가 안 되고 하면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집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베스트는 이 두꺼운 기본서를 3년 내내 계속 이제 수업 듣고 정리한 거 바탕으로 계속 반복 학습해가지고 내 책으로 만드는 다음에 그걸 시험장에 최종적으로 들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긴 한데, 여러분들 특히 형법 같은 경우는 막 선행학습으로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책이 1년차, 1학년 되기 전에 선행학습을 해버리면 책이 3년이 묵잖아요. 그럼 3년 전 책을 가지고, 왜냐면 최신 판례가 계속 추가되고 법이라는 계속 개정되고 바뀌는 게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3년 전 책이니까 실제 변시 대비를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이제 추가로 막 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책이 막 낡고 막 아니면 선행학습으로 대충 하니까 막 교재 정리가 좀 그때는 훈련도 안 돼가지고 정리가 막 안 된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보통 한 2, 3년 차 가면 이제 기본서 정리가 너무 그때 가가지고 또 기본 강의 되는 건 물리적으로 안 돼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본서 정리가 안 되면 이제 메인 변시 시험 대비용으로 약간 얇은 책을 잡아요. 근데 그 얇은 책이라는 게 어쨌든 내용 정리가 된 기본서의 대체제로서 잡히는 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사례 암기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 수업 기준으로 하면 이제 기본서가 형법이 형법 요론인 거고, 정리집은 그 이인규 박사님 캡슐책이라 그래가지고 3년차들, 2년차들 많이 보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엔드가 아니죠. 둘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최종적으로 내가 시험장에 들어갈 책을 선택을 해가지고 선택을 했으면 그 교재로 하는 수업을 듣고 교재 정리까지 한 다음에 최소한 그걸 가지고 또 한두 바퀴를 2회독, 3회독까지 한 걸 가지고 시험장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가 있어야 된다? 내용 정리된 교재, 메인 교재가 하나씩 과목별로 있어야 돼요. 기록 같은 경우도 기본서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리집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기록용으로 특별법 같은 걸 추가로 배우거든요, 형법에다가. 그럼 그 특별법 정리된 책이 따로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수능 학생 과외를 한다 쳐도 내용 공부를 했으면 항상 뭐야? 문제풀이로 가야 돼요. 그리고 문제풀이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기본은 뭐야? 기출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게 가장 이상적으로는 기본서 내용 공부하면서 가장 쉬운 기초 연습 문제를 풀고, 기초 연습 문제 푼 걸 바탕으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모의 시험 문제를 풀고, 모의 시험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면 전체 이제 뭐야? 실제 시험의 기출 문제 전 범위를 풀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 공부인데,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런 식의 이상적인 공부를 할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결론은 뭐냐면 항상 우선순위야. 일단 제일 급한 걸 먼저 하고, 그걸 다 한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 다음에 2순위를 추가하고, 2순위까지 다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도 여유가 있으면 3순위를 추가하는 건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민사 공부를 더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문제풀이라고 하면 결국은 기출문제예요. 객관식은 그래도 기출문제 아닌 문제까지 좀 분량을 추가해가지고 양을 늘려서 공부하는 경우도 있는데, 주관식 사례나 기록으로 가면 이제 옛날 같으면 그래도 변호사 시험 자체가 막 5회, 6회면 기출문제 자체가 몇 개 없으니까 또 막 다른 걸로 양을 늘리지만, 어쨌든 또 이제 시험이 지금 12회잖아요. 기출문제가 10 몇 개가 지금 쌓여 있거든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일단 푸는 게 가장 우선순위고, 지금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변시 기출만 풀어도 충분히 차고 넘쳐요. 차고 넘치고 오버입니다. 그거 시간도 없거든요. 다른 거 추가할게. 자, 왜? 기출문제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객관식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처음에서 얘기했죠? 물론 이제 기록은 뒤쪽으로 붙이고. 자, 시험 전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내일 형사법 시험이에요. 그럼 당장에 형법 기본서 3년 동안, 1년 동안 공부한 거 쫙 한번 봐야 돼요.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1페이지씩,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다 보는 겁니다. 발췌해서 보는 거는 이 기본 정리에 실패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발췌해서 본다는 얘기는 시험을 운에 맡기는 거예요. 발췌해서 본 게 나오면 붙는 거고 발췌해서 본 게 안 나오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운에 맡기면 안 되죠. 기본서는 아까 얘기했죠. 시험에 들어가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기본서니까 기본서를 발췌해서 보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된 거 바탕으로 계속 암기한 거 리마인드 해가지고 보고 들어가면 붙는 거예요. 브리타 같은 거 한두 개 못 쓰는 건 당락을 좌우하지 않아요. 그러려고 기본서 정리하는 거 힘들게? 그러면 기본서 한번 쫙 보고 형법 쫙 보고 형소법도 쫙 봤어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이 3년 동안 공부하면서 1년 동안 공부하면서 뭐를 다 풀어봤어요? 객관식 풀어봤죠. 그리고 당장에 객관식을 풀고 공부한다고 하면 답 맞추고 틀렸구나 맞았구나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맞았든 틀렸든 오지선다면 또 정답 지문만 보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도 다 기출 중요 지문이에요. 그럼 이미 뭐야? 해설 정리까지 끝나 있어요. 문제 풀고 맞았다 틀렸다 채점하고 맞은 지문 틀린 지문 딱 지문 체크한 다음에 나머지 사지선다도 출제된 판례 규정까지 정리해서 이미 뭐야? 선택형 문제 푼 것도 이미 문제 풀고 정리가 끝나 있는 상황에서 그걸 한두 바퀴 더 돌린 책이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집 정리된 게 선택형으로 또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어요? 사례형도 있어야 돼요. 당장 여태까지 10몇 회 출제된 거 사례형 기출문제 문제 풀고 답안 써본 거 가지고 채점한 다음에 다시 이 문제에서 이 쟁점이 나온 거고 이 쟁점은 요렇게 써야 되는 거고 요런 건 판례 키워드를 무조건 써야 된다. 이미 공부한 걸 바탕으로 정리까지 한 다음에 두세 바퀴를 한번 돌려가지고 정리까지 끝낸 사례 기출문제집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형법 부분도 있을 거고 형소 부분도 있을 거고 기록도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뭐야? 왜 제가 추가적인 문제를 풀지 말라고까지 하냐면 요거 하는 것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아까 얘기했죠. 시험 시간이라는 게 얘가 2시간이고 얘가 2시간이에요. 얘가 70분이고. 그러면 한 회분의 기출문제를 내가 당장에 푸는데 연습으로 공부하는 단계에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5시간이 넘어요.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실제 시험장에서 2시간 만에 풀어야 되는 거면 연습으로 하면 한 2시간 반에서 3시간을 잡아요. 연습으로 혼자서 공부하고 풀 것 같으면 더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당장에 기출문제를 풀어야 될 게 12개가 유형별로 선사기 곱하기 3으로 쌓여 있으면 한 회분의 기출문제를 푸는데 최소 6시간, 7시간이 걸려요. 문제 푸는 데만 5시간이면 그걸 또 정리까지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정리를 남겨야 되니까 마지막에 보려면. 그럼 한 회차짜리 내가 정리하는데 정말 많이 잡으면 10시간도 잡아요. 왜냐면 이걸 또 하루 왼종일 내가 집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전에는 학교 수업 들어야 되고 오후에는 무슨 막 변론대회 나간다고 막 학회 막 활동도 해야 되고 막 저녁에 내가 짬내가지고 공부하고 주말 공부하는 거잖아. 학교 다니면서. 내가 하루 왼종일 10시간 집중해서 내 혼자 공부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야말로 주경야독이에요. 이걸 다 끊어가지고 공부한다 치면 합산하면 10시간씩 걸려요. 그럼 이거를 한 회차짜리가 최소 5시간, 7시간 걸리는 거를 곱하기 12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옛날 사법시험 기출이니 뭐 요새 법원행시 기출이니 요딴 거를 추가해서 풀다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요거 풀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도 100에 내가 객관식에 50을 쏟아야지 처음부터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막연하게 공부하면서 이쪽을 양을 늘리다 보면 여기 집중할 시간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끝이에요. 물론 이제 추가로 뭐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책이 출간되고 나서 추가되는 이건 법학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국사는 추가되는 게 없는데 법학은 계속 추가되고 바뀌는 게 있으니까 이거는 마지막에 딱 시험 직전에 하나 업데이트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변시 같으면 내가 올해 변시를 준비한다 그러면 올해 6월까지 선고된 최신 판례까지 출제 범위다라고 아예 공지가 나오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야? 아무리 내가 새 책을 본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판례가 쌓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 여러분들이 들고 갈 거, 시험 전날에 볼 거는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뭔가 양을 늘리는 거는 아주 고민해가지고 신중히 정하셔야 돼요. 막연하게 그냥 많이 보면 좋겠지 하는 건 없어요. 계속 얘기하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물리적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객관적 불능이 여러분들 민사에서 주관적 불능이 있고 객관적 불능이 있죠. 주관적 불능은 내 능력이에요.
근데 객관적 불능은 내 능력이 아무리 주관적으로 출중해도 객관적으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게 객관적 불능이고, 여러분들 시험은 객관적으로 시간이 없는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추가할 것 같은 뭐를 추가하라 그러냐면 다른 시험 기출문제 같은 걸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부터 특이하게 뭐가 있냐면 1년에 3번씩 모의 시험을 봐요. 전체 법학전문협의회에서 교수님이 공통으로 출제가 들어가서 공통으로 보는 시험이 1년에 6월, 8월, 10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실제 학교에서 이제 졸업시험 통과용으로 쓰는 거거든요. 여기서 일정 성적을 받아야 졸업을 시켜줘요. 여기서 성적 안 나오면 졸업을 안 시켜줘요. 왜? 변시 합격률이 떨어지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변시, 여기서 지금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 변시도 통과를 못 한다는 얘기니까 아예 졸업을 안 시켜버려요. 왜냐면 졸업을 시키고 변시를 봐버리면 합격률이 떨어지니까 또. 당장에 오시가 출발하잖아요. 자, 그러면 1년의 모의 기출문제가 역시 선사기가 3개씩 쌓여요. 6월, 8월, 10월. 매년 3개씩입니다. 그러면 당장에 내가 여기서 범위를 좀 넓힐 것 같으면 내가 내년 1월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올해 6, 8, 10모예요. 역시 역순으로 가요 또. 시간이 없으면 이것만 보는 거야. 10모만. 가장 최근 기출만. 모의고사만. 그래서 추가를 할 것 같으면 모의고사를 추가하는데 일단 또 1개년이에요. 이것도 그냥 막연하게 한 3년은 봐야지 이딴 거 없어요. 왜? 당장에 1개년만 해도 선사기가니까 3회 차면 곱하기 9개가 있죠 지금. 6, 80, 3개가 쌓이면 선사기 따면 9개를 내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1개년이에요. 그리고 1개년까지 모의고사까지 봤는데도 물론 그럴 일은 없지만 여유가 있으면 2개년. 그리고 또 여유가 있으면 3개년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추가하는 식으로 가야지. 그래도 3년은 봐야지. 그냥 처음부터 3년 그딴 거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객관식보다 끝나요. 객관식이 한 70속 개 돼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 하다가 멈추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걸 잘 못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런 시행착오를 혼자서 하면 겪을 거니까 이 아까운 시간에 지금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뭐 실제 뭐 정리되는 거 없잖아요. 그냥 듣고 버리는 거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여기까지를 기본 추가로 잡으시면 돼요. 여기서 더 추가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뭐 내가 사례가 좀 막 NC생인데 내가 사례가 유독 약하다 그러면 약한 사례나 기록만 한 3개년 추가해가지고 봐라 뭐 이런 경우는 있어도 전체 공부계획에서 3개년 모의고사까지를 다 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물리적으로 없다 그랬어요. 그 시간이 있으면 민사 공부하셔야 돼요. 형사 공부가 여기서 끝났어요. 그래도 내가 막 한 일주일, 2주일이 막 여유가 있어요. 그럼 뭐 하셔야 돼요? 민사 공부하셔야 돼요. 민사는 여기다가 배수 1.5에서 한 1.7을 잡는다 그러죠, 분량을. 분명히 또 민사가 밀려 있을 거거든요. 정상적으로 공부하면 밀려있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시험은 한정된 시간에서 막 우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기록으로 와가지고. 자, 기록은 기본서까지는 없는데 이제 기본서에 가름하는 정리지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직은 뭔지 모를 겁니다. 자, 형법에 추가하는 특별형법이 있어요. 교재가 좀 따로 있어야 돼요. 정리된 교재 역시 수업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 강의도 특별법 수업 같은 거 기본 강의 다 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문제를 분석하고 읽는 게 중요해요.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읽어가지고 시험에서 필요한 답안을 쓰기 위해서 중간 정리 작업을 한번 거쳐요. 그거를 기록 메모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기록 시간에는 메모 용지를 따로 줘요. 하얀색 해가지고 한 P4 사이즈보다 약간 큰데 여러분들 시험이 연수원 같으면 A3를 주거든요. A4 말고 A3면 A4 2장 붙은 거예요. 이따만큼 큰 백지를 한 장 줘요. 메모 용지 자체를 따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시험장에서 공식적으로 배부를 해준다는 얘기는 기록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메모를 해야지 뭔가 문제를 제대로 풀고 답안을 쓸 수 있다라는 이미 출제자 시험을 만든 사람의 판단이 끝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모를 안 하는 것도 없어요. 기록 시간에서. 그럼 기록도 이게 우리가 메모한다고 해서 사례시험 같은 거 옆에 그냥 끄적끄적 쓰는 거 그냥 내 혼자서 연필로 써보는 게 메모인데 기록 메모라는 거는 아예 방식이 따로 있어요.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도 배워야 될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는 돼 있어야죠. 그래서 그리고 기록에서 써야 되는 답안 구성은 정해지죠. 쟁점과 결론별로 따로 다 이제 끊어가지고 구성이 몇 개가 잡혀 있어. 이 결론을 내에 있어서는 일단 소목차가 6개가 잡혀 있어요. 2개가 잡혀요.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목차를 6개를 잡았으면 뭐겠어요? 그 소목차 6개별로 들어가야 될 말들이 다 다르니까 구성을 잡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구성 잡고 어떻게 쓸 거냐, 표현 같은 것도 맞춰 쓸 게 있고, 요런 것들을 기록용으로 따로 배우는 거를 이제 기록 시간에, 수업 시간에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 이 2개가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이걸 활용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형법하고 형소까지 배운 다음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리고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죠.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는 기록형으로도 준비해서 이제 풀어보고, 당연히 메모법 배운 거 가지고 메모까지 해보고 쓰는 연습도 하고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초 내용 배운 거를 활용해가지고 역시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12개, 13개 이제 14개 이제 점점 쌓여가죠. 그러니까 빨리 붙어야 돼요. 이제 시험이 늦을수록 기출문제 쌓여가고 내 공부해야 될 분량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왜? 판례도 계속 추가되고 기존 판례도 지우는 것도 없어요. 계속 책은 두꺼워집니다. 법학 공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 전체 공부해가지고 그냥 바로 3년 딱 채워서 졸업하고 바로 그냥 변시 붙겠다고 가셔야 돼요. 이게 NC로 간다 그래서 합격률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오히려 합격률이 떨어집니다. NC로 가면. 생각보다 몇 년 공부를 더 했어도 점수 안 올라가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붙으셔야 돼요. 물론 떨어질 거 뭐 생각도 안 해, 지금 단계에서는. 열심히 공부하면 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전체 이거 공부하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지금 NC생 분들이 있으시면 딱 1년이에요. 1년도 아니죠, 지금. 이미 시험도 끝나버렸으면 1년이 안 남은 거죠, 만으로 따지면. 한 8개월 공부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발표 나서 공부하면. 그래서 NC 하시는 분들도 결국 해야 될 건 똑같습니다. 이걸 3년에 할 거냐, 1년 미만으로 할 거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딱 시작하는 형법 기본 강의는 이 과목이고, 당연히 딱 형법 이 기본서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수업을 한번 듣고 이 책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이 책을 결국 어디까지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목표예요? 변시까지 들고 가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기본 강의는 하지만 뭐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마지막까지 이 책을 시험장에 들어가려면 이 책 가지고 수업 강의를 듣고 그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교재 정리까지 돼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 두꺼운 책을 한 2시간 만에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 보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당연히 체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2시간 동안 딱 한 페이지를 정독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눈으로 쫙 훑어보고 키워드 잡고 넘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넘기면서 봐야 한두 시간 만에 이걸 다,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이것도 봐야 돼요. 4시간이나 따지면. 그러니까 이 책을 볼 수 있는 게 실제로는 1시간이에요. 그럼 당연히 딱 그때 볼 수 있게 체크하고 교재 정리하는 거고, 당연히 교재 정리고 밑줄 긋고 체크하는 거는 수험생 혼자서는 뭐를 체크하고 남겨야 될 건지를 판단이 안 됩니다. 그게 판단이 되면 수험생이 아니죠. 당연히 수업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체크하라는 거 체크해가지고 교재 정리까지 완성을 하는 게 이번 기본 강의 목표예요. 그러니까 내용 공부 기본 강의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내용 공부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인 마무리 생각해서 교재 정리까지 한 80%는 끝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기본 강의 때 무슨 교재 정리 한 20-30% 하고 그걸 계속 보면서 교재 정리를 완성하는 게 아니라 1차적인 교재 정리는 기본 강의 한 번 들을 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혼자서 2회독, 3회독 할 때 약간 덧대고 좀 추가하는 식으로. 왜냐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 이런 것도 좀 체크를 해야겠구나. 내가 그냥 간단히 체크하는데 이건 좀 중요하게 체크를 더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 강의 들으면서 교재 정리 한 80%는 완성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서 덧대는 식으로 해가지고 20% 채워놓고 완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정리도 수업 시간에 되게 많이 강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 정리 방법도 다음 시간에 바로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준비해야 될 시험이 이런 거고, 공부를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될 거고, 계속 강조하지만 아직은 안 하다 할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 건데, 아, 너무 뭔가는 모르겠지만 양을 늘리면 안 된다고 저렇게 강조하는 거 보니까 정말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많은가 보구나. 딱 그 정도 잡고 끝내시면 돼요. 자, 전체적인 시험 기간 이렇게 하고, 자, 그럼 이제 쉰 다음에, 다음 시간에도 역시 교재 진도는 좀 덜 나가고, 일단 우리가 배워야 될 형법이 또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간단히 또 개관을 잡고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교재 정리를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도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듣고 출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오리엔테이션 하고 교재 진도는 3번째 시간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그 쉬는 시간은 뭐 별말 없으면 딱 10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수업은 이제 오전 수업은 9시부터 12시 반까지긴 한데 이제 초반에는 웬만하면 한 12시 반 40분 정도에 끝나는데 좀 수업이 길어지면 1시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스케줄 있으신 분들은 늦어지면 1시까지는 수업하는 건 이제 생각하고 스케줄 잡으시면 돼요.